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인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베트남에게 2대1 역전골을 허용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베트남도 우승후보 일본을 상대로 선전했습니다. 두 팀의 큰 전력차에도 물러서지 않고 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트남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4대2 승리를 거뒀지만 힘들게 진땀 승을 거두며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을 상대로 예상밖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경기 직후 최약체 베트남에게 고전하면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며 한국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라던 일본이 어떤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한국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베트남에 고전한 일본 경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이자 현재 아시아 국가 중 피파 랭킹 1위, 전체 17위인 일본 대표팀은 한국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D조에서 이라크, 인도네시아와도 같은 조인 일본은 먼저 피파 랭킹 94위인 베트남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베트남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변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가 일본이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 플러스는 13일 아시안컵 일본전을 앞둔 베트남은 자신감이 넘친다며 필립 트루시의 베트남 감독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을 상대하지만 주눅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내비쳤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선수들이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볼을 잡았을 때 자신감을 느끼고 통제하며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는 10경기 중 9번은 질지 몰라도 한 번은 이길 수 있다. 한 번이 2번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며 이변을 기대했습니다. 이전에도 베트남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일본을 어렵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던 베트남은 홈에서 1대1로 비겼고 원정에서도 0대1로 일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당시 경기에서도 일본은 맹공을 퍼부었지만 선제골은 베트남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19분 코너킥 찬스에서 2000년생 응웬탄빈이 헤더 슈팅으로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일격을 당한 일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격에 최대한으로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번번이 골문을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을 베트남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고 일본은 초조해졌습니다. 후반 들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던 일본은 결국에 후반 9분 요시다가 골키퍼 맞고 튕겨나온 공을 따낸 뒤 바로 슈팅을 때려 베트남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이 아시아 최강이라 자랑하던 일본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일본에게 대굴욕을 안겨준 것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일군 선수들이 아니었다며 경기에 승복하지 않는 구차한 핑계를 댔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박항서 감독 다음으로 베트남 대표팀을 맡은 트루시의 감독은 이번에도 2022년처럼 일본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도 트루시의 감독은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령탑으로 우리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했을 것이다. 베트남전은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다라고 경기에 앞서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 베트남 경기는 한국인이 심판을 맡으면서 한국인들에게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 한국의 김종혁 주심과 윤재열, 박상준 부심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자신만만해하며 베트남의 전력을 한참 무시하던 일본은 어제 경기에서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참 우위에 있는 일본은 경기 시작 11분 만에 먼저 0의 균형을 깼습니다. 왼쪽에서 이토주냐가 올르발로 감아올린 코너킥이 먼 포스트까지 갔고 수비 맞고 흐른 볼을 박스 안에서 미나미노 다쿠미가 문전에서 오른발로 낮고 강한 슈팅으로 베트남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볼 점유 시간은 단연 일본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웅크린 채 한 방을 노렸습니다. 전반 16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이 세트피스에서 웃게 된 것입니다. 실점한 지 불과 5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응우엔 딘박이 아크로바틱한 놀라운 백헤딩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볼은 골문 오른쪽 구석을 출렁이며 베트남이 다시금 균형을 맞췄습니다. 베트남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날 베트남의 막내 딘박이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딘박은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환상적인 헤더골로 일본을 당황케 했습니다.
베트남은 실점 직후 단 5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저력을 보였습니다. 골맛을 본 응우엔 딘박은 2004년생 베트남 유망주인데요. 19세인 그는 우승 후보인 일본의 골망을 가르며 축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 33분에 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프리킥에서 베트남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응우엔 딘박이 얻어낸 프리킥을 통해 박스 안으로 공을 보냈고 부이호앙 비에사잉의 헤더가 일본 골망을 출렁였습니다.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2대1로 앞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크게 비춰졌는데요. 지난번 2022년 베트남과의 무승부 경기가 떠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경기 직후 한국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에서 0대6으로 대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안방에서 시원스러운 완승을 거뒀는데 일본은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입니다. 전반 실점 후에도 거듭 베트남을 몰아붙였지만 베트남의 수비를 쉽게 뚫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충격을 먹은 일본은 베트남의 공격 흐름을 파악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뒤 전반 45분에 다시 2대2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3대2로 마무리된 전반전을 두고 베트남의 경기력을 칭찬하는 반응들과 베트남에 고전하는 일본을 두고 재미있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어 시작한 후반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고 후반 40분 일본이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후보가 박스 중앙에서 우에다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우에다는 침착하게 수비를 제친 뒤 슈팅을 날렸고 공은 수비에 맞고 굴절된 뒤 골문 안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4대2로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일본은 찝찝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격차가 엄청난 베트남 팀에게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일본 전설의 일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일본 팀은 이번에도 일단 완전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몇 명이 부상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모리야스 감독은 아시아 정상을 향해 러픽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모두 소환했습니다. 최종 명단 26명 중 유럽파만 20명입니다. 구보 다케우사, 엔도 히로시, 미토마 가오루, 도미야스 다케이로 등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보와 미토마 모두 아시안컵 경기를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나올지 불투명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베트남과의 경기에 구보 다케우사가 후반전에 투입되면서 미토마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부상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설의 1군 드립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베트남의 선전은 기록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이 경기 전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은 점유율은 20% 정도일 것이라며 일본의 우세를 점쳤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4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4개 중 3번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파울도 13번이나 이끌어내는 등 볼 경합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이번 멀티골은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무려 53년 만에 쓴 기록입니다. 통일 베트남 역사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기록한 최다골입니다. 비록 경기는 패했지만 의미 있는 기록과 더불어 팀 사기를 크게 높이게 됐습니다. 베트남 매체봉단은 경기 후 베트남이 훨씬 약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상대로 용감한 경기를 펼쳤다. 베트남 선수들은 자신감 있게 경기 임했다면서 베트남이 동점골을 넣을 때 일본 골키퍼 스즈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선수들은 더 많이 플레이할수록 자신감에 찬 듯 보였다. 일본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첫 경기에 승리를 거뒀지만 찝찝한 승리를 거두며 한국과의 경기가 언제 겹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늘 오후 8시 30분 중동 복병 바레인과 카타르도와 자신빈 하마드 스타다움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속했습니다. 편하게 결승까지 나아가려면 조 1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2위라도 하면 D조 1위가 유력한 일본을 16강에서 먼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6강부터 일본을 만나도 재미있겠지만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1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65년 만에 아시안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